염증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거나 이런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겠죠. 암 환자에게 쓴바귀는 얼마나 좋은 식품인가요? 제가 이제 쓴바귀를 추천했어요. 쓴바귀 속에는 가장 이제 강하게 들어있는 게 우리 세스키테르펜이라는 거. 우리 이센셜 오일 성분이 이제 세스키테르펜이거든요. 이 세스키테르펜이 가장 강력한 이 안에 있는 주요 성분이 되겠고, 이게 상당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안에는 폴리페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쓴맛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사람들한테 입맛을 돋구는 그런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거나 이런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쓴맛이죠. 대개 쓴 성분 테르펜 계통에 있는 성분들이 그런 쓴맛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테르펜은 우리가 일단은 강력한 항암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쓴맛 자체가 항암 작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쓴바귀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쓴바귀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맛이 상당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먹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위장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입맛을 돋구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과량만 먹지 않으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나물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좋은 식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를 때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되게 이제 색소가, 이 가지고 있는 그 식자재가 가지고 있는 색소가 가장 진한 것을 택하는 게 좋죠. 이 칼라가 사실은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각각의 이런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고유 색상, 한 가지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파이토케미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 말은 그만큼 컬러가 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 고유 컬러가 진한 것을 택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땅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게 채취하고 나서 오래되게 되면은 뭔가 축 처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잎이 좀 싱싱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르는 게 좋고, 그리고 뭔가가 어떤 그 잎이 많이 상한 거,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마트나 시장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물에 묻은 농약 문제는 괜찮을까요? 이거 봄철에 먹는 음식들은 대개 어떤 농약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하는 부분들은 뭐 병충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죠. 대개 보면은 뭐 식초에다 담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쌀뜨물, 우리 쌀 씻고 나서 나온 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껍질이 단단한 것은 많이 좀 잘 닦아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는데, 제일 이제 큰 문제는 이 과일 중에서 조금 뭐랄까 울퉁불퉁하거나, 그다음에 껍질이 매우 약한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은 이 농약을 제거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기 같은 거 이런 거 홈이 많이 패 있거나, 또 채식 중에서도 보면 이 잎 사이에 이제 틈새가 깊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식초에다가 좀 담궈서 시간을, 바로 담궈서 바로 빼지 말고 한 5분 정도 담궈 놨다가 하면은 식초가 이 농약이나 제초제를 제거해 주는 힘이 제법 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 봄나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이제 각각으로 해서 나무를 묻혀 가지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 요즘에 비빔밥 같은 거 같이 나물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한 가지만이 아닌 여러 가지 좀 같이 섞어 가지고 하는 그런 무침도 좋겠고,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미는 그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 가지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도 같이 섞어서 먹으면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항암 작용에서도 그렇고 효과는 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환자분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제철 음식이거든요. 제철 음식이 사실은 겨울철에는 제철 음식이 없죠. 되게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이런 음식들밖에 없는데 이제 제철 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제철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어떤 식물이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가장 많이 낼 때가 제철이에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활짝 피는 식물들은 봄에 성분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름철 음식이라면 여름철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철 음식을 봄 제철 음식 방금 오늘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을 드시면 가장 좋은 성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항암 음식이 고구마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램 검사를 해가지고요. 어떤 음식이 면역을 올리는가 하는 이런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검사 리스트를 어떤 거 검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보내면 거기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고구마가 거의 상위권이에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고구마가 상당히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면역을 높이는데 도움이 주는 음식이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건데 고구마는 면역을 높이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분들 중에서 많은 게 안토시아닌이 우리 고구마 속에는 많죠. 우리가 고구마 껍질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색 고구마는 고구마 안에 있는 과즙도 어때요?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토시아닌이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시키는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그런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식이섬유가 많죠. 이눌린. 우리 고구마를 먹게 되면 안에 줄기 같은 게 걸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먹다가 씹히면 이제 뱉어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씹어서 먹는 게 좋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장에서 장내 좋은 균들, 유익균들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유익균들이 높아져서 이 이눌린이 분해가 되면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해주는 그 뷰틸레이트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또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장벽을 좋게 만들어줘서 일단은 벽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짐으로써 면역 자체가 끌어올리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베타 카로틴이라든지 또 비타민 C나 그다음에 비타민 E와 같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 수용성 비타민들이 많이 있어서 환자한테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서 고구마는 우리 암 환자한테는 아주 좋은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우리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1년도 12월 달에 NIH 펀메드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우리 고구마 속에 있는 폴리페놀들이 우리 전립선암의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자료를 발표한 건데 이거는 동물 실험과 인체의 실험을 같이 병행을 한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은 고구마를 동물 쥐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 쥐를 전립선 종양을 이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성장을 하고 진행을 관찰했는데 고구마를 먹인 경우에 한 69% 정도에서 이 암의 성장이나 진행이 억제가 되더라는 것을 연구를 한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이때 정상세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했는데 정상세포에는 전혀 독성을 일으키지 않았다. 아마 전립선 암에 고구마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이게 연구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펴보면은 2013년 6월 달에 제목은 사람 대장 직장암에 있어서 고구마가
어떠한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가를 연구한 자료거든요. 고구마가 대장암 세포에서 세포가 증식하는 것, 그 다음에 전이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 퍼져나가는 것, 침습을 억제를 하더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걸 관찰한 결과 보니까 종양의 성장을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복각 내 암세포가 침투가 돼서 복막 전이가 되어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원격 전이, 폐라든지 이런 데 전이를 상당히 유의미하게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고구마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섭취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고구마에 대해서 항상 언론에서 할 때도 제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가 고구마를 생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안에 성분은 거기서 거일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구마는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이게 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이게 당이 많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구마는 좋은 성분도 있겠지만 당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은 줄이고 우리 몸에 좋은 성분만 먹을 것인가? 이게 생으로 먹는 거하고 익혀서 먹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익혀서 먹게 되면 이 고구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당 지수가 확 높아져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 고구마에서 느끼는 단맛과 익혀서 먹을 때 단맛이 다르죠. 특히 구워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다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당 지수가 너무 높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한테 다른 거 다 뭐 안토시아닌도 있고 뭐 다 좋지만 당 지수가 높으면은 그것 자체가 암을 성장하는데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요, 튀겨서 먹거나 아니면은 구워서 먹을 때 당 지수가 엄청 높아지고, 튀겨서 먹는 경우는 어때요? 식용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생으로 그냥 먹는 게 좋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섞어서 스무디 같은 것을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다른 음식에 있는 풍미를 같이 느끼면서 훨씬 더 고구마를 효율적이고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속의 당, 암세포의 먹이가 되지 않나요?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당 성분은 매나 마찬가지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중에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암세포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고구마를 먹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제 당 지수를 높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먹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고구마 먹으라 그러면 그냥 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뭐 이런 부분들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고구마 많이 먹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먹는다는 것을 권한 거 아닙니다. 생으로 먹는 것을 저는 권하거든요. 생으로. 그거는 뭐냐? 혈당을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과량 먹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과량 먹게 되면 마찬가지로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 더 좋아지는 식품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먹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구마 먹으면 항상 따라왔던 게 김치인 것 같아요. 김치하고 고구마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었죠. 근데 정말 고구마하고 김치하고 먹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근데 김치 속에 이들을 발효할 수 있는 유산균들을 김치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김치는 김치 맛도 있겠지만 발효되는 그 유산균 맛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김치가 이렇게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 항산화 성분도 있고 항암 성분도 있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많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고구마하고 같이 먹게 되면 궁합이 아주 잘 맞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양파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조리할 때 다른 기름을 쓰는 것보다는 올리브유를 좀 같이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 토마토 속에 있는 라이코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구마하고 같이 먹었을 때, 지금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합쳐졌을 때 항암 효과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고구마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가 당분. 그래서 당분 때문에 절대 생으로 먹는 게 좋고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가능한 생으로 먹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구마도 과량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당분이 높아지는, 혈당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뭐 튀겨서 먹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가능한 튀겨서 먹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튀겼을 경우에 당 지수 올라가지만 트랜스 지방이 많이 흡수가 돼서 오히려 안 먹는 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에게 비트, 어떤 항암 효과가 있을까요? 비트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장하는 몇 가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비트,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마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음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비트가 그 중에 하나예요. 비트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트리메틸 글라이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그 메칠기가 있어요. CH3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후성 유전학에서 나오는 이 메칠기는 유전자의 한마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돼서 이 메칠기가 유전자에 붙으면 이 유전자는 기능을 안 합니다. 또 이 메칠기가 유전자에서 떨어지면 유전자는 활동을 해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오작동되면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베타인이 부족해서 스위치가 부족했다. 어때요? 암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유전자들을 끊어야 하잖아요. 근데 모자가 스위치를 끌 수 있는 모자가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베타인이에요. 이게 비트 속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또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몸에 채이게 돼 있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채이면은 나중에는 심장 질환을 일으켜요. 요 지금 베타인하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하고 이 사이클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우리가 암을 그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염증을 잘 일으키는 NF-카법이라는 이런 유전자 단백질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항염이나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베타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폴리페놀 계통에서 카페익산이라든지 클로로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고, 또 비트 속에도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계통으로 해서 뭐 라이코펜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루틴, 뭐 이런 성분들이 같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비트는 도움이 되고, 비트 속에는 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우리 인삼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 속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 사포닌은 면역을 올리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성분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제가 환자들한테 비트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네랄입니다. 비트는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칼륨이죠. 칼륨,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망간, 뭐 셀레늄, 아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세포 탈수가 많이 돼 있어요. 탈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런 그 산화물들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청소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암세포가 유전자가 손상을 받고 DNA가 변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으로 넘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트 속에 질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질산염은 이게 산화질소로 바뀌어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는 효과,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 그리고 세포 안에, 세포 내 암세포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억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환경이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만약에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이럴 때도 이 산화질소가 그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비트 속에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서 유익균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장벽을 좋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 그리고 이게 식이섬유가 안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사 물질들 중에는 암을 억제하는 이런 대사 물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바로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우리 항암 음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상위 그룹 쪽에다가 놔야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의 항암 효과, 논문이나 실험으로 입증된 것이 있나요? 우리 이제 비트를 이제 추출한 것과 아니면 이제 비트의 성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항암 작용을 이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특히 이제 대장 직장암에서 베타인 성분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효과를 내는가를 이제 본 논문이거든요. 2023년도에 발표가 됐었어요. 여기서 나온 게 베타인이 이제 대장암의 경우에 있어서 세포 사멸, 그러니까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가 했을 때 세포 자살 효과가 5FA라는, 아마 우리 환자분들은 항암제를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세포 독성 항암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항암제에 거의 버금가는 유사한 효과를 내더라. 이것을 발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가 암을 예방하거나 어떤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분들이 그런 작용을 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펀메드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질산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떤 부작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비트, 어떻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비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방법은 대개 우리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ABC 주스, 사과, 그 다음에 비트, 당근, 이 세 가지를 해서 ABC 주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것도 어때요? 생으로 먹는 거죠. 생으로. 비트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많이 먹는데, 비트는 익혀서도 먹는 것도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ABC 주스라든지 여기에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뭐 까 주스라든지도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비트는 다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생으로 먹는 거. 그러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냥 비트를 그냥 통째로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절반 정도. 큰 또 비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를 먹는 것을 저는 권해요. 그래서 보통 그리 되면 80에서 한 100g 정도. 그리고 비트 주스, AB 주스를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200cc에서 250cc. 우리가 보통 200cc면 우리 커피잔 중에서는 좀 약간 작은 거죠. 그게 200cc고. 그리고 큰 잔으로 되는 게 250cc거든요. 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비트를 이렇게 매일 요리를 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분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비트 분말은 한 5g 정도, 티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사이, 이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혀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비트도 마찬가지로 유장장애 같은 게 너무 많이 뭐 속이 더부룩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데, 이때 또 장점이 있어요. 이때는 지용성 성분들이 흡수가 좋아져요. 그리고 영양소가, 다양한 영양소들이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질산염 같은 게 작용이 훨씬 더 높아져서 특히 이제 심혈관계통,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겠고, 그리고 해독 작용도 익혀서 먹을 때가 조금 더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를 익혀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안에서 식이섬유가 우리 유익균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먹었을 때 거부감각, 더부룩하고 가스가 채우고 하는 부분이 익혀서 먹을 때가 좀 더 적다고. 그래서 비트는 생으로도 먹는 게 효과가 있고 익혀서 먹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